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선물 매매하는 방법, 비트코인 선물 매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휴일에 열리지가 않죠. 하지만 비트코인 시장은 24시간 365일 움직입니다. 주식 매매를 하면서 쉬는 시간에 혹은 휴일에 비트코인 선물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 선물 매매는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해주고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선물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매매의 장점은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청산당해가지고 그 돈이 영원히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매매를 억대로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2년 전에 했었는데 저는 아주 소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 거래를 보시면요 제가 단돈 50만 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50만 원으로 1060만 원을 인출을 하죠. 5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번 겁니다. 5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만드는데 기간은 10일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고요. 주식으로 단돈 50만 원으로 이 1000만 원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비해 가지고 비트코인 선물 매매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1060만 원 번 것에서 300만 원은 수익금으로 빼놓고요. 700만 원을 제가 다시 입금해 가지고 보면 1,400만 원을 인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700 넣어가지고 또 700만 원 또 번 거거든요. 1,400만 원. 1,400만 원 벌어가지고 여기서 수익금 200만 원은 또 빼놓고 여기서 1,200만 원만 다시 집어 넣어가지고 보시면요. 2,400만 원을 인출을 합니다. 1,200만 원 넣어가지고 한 3주 정도 걸렸죠. 3주 정도 후에 2,400만 원을 인출을 하죠. 빠르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청산을 당하면 안 됩니다. 청산을 당하지 않고 잘만 매매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괜찮은 재테크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청산을 당해버리면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가입도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는 여러 거래소가 있지만 업비트나 빗선 거래소를 많이 이용하니까 그쪽을 이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업비트 이용 방법 같은 경우는 국내 거래소이기 때문에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도 업비트 고객센터로 연락을 해서 물어보시고 하시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바이낸스 거래소 같은 경우는요, 이 해외 거래소이다 보니까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한글을 지원하지 않고 영문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 거래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스팟 같은 경우는 현물 거래소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업비트 같은 경우는 오늘자 기준으로 세계 8위 거래소고요. 이 빗선 같은 경우는 세계 10위 거래소입니다. 현물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는 거래소는 바이낸스 거래소고요. 이 선파생 상품, 이 선물 매매 같은 경우도 바이낸스 거래소가 가장 많은 볼륨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는 먹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 거래소나 이용하다가 갑자기 사이트가 닫혀버리는 등의 먹튀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 1위 거래소라고 해가지고 위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거래소 자체가 정부의 규제를 완전히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비트코인 거래자가 이용하는 곳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뭐 여타 다른 거래소보다는 뭐 세계 1위 거래소니까 그나마 안전하다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 거래소의 가입 방법과 뭐 계정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정 만들고 KYC 인증을 하고 보안 절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 가입 주소는 영상 하단에 설명해 보시면요. 링크로 올려놨습니다.
링크를 통해 가지고 가입하시면 수수료 2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입하면 아무런 혜택도 없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비트코인 선물 매매할 때 그냥 가입하고 후회 많이 했습니다.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렇게 가입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또 할인 레퍼럴 코드를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어요. 바이낸스 공식 파트너로 업무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링크나 QR코드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수수료 20% 할인 혜택, 최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꼭 링크를 통해 가지고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입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주고요. 우선 수수료 할인율부터 확인하시고요. 20%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게 10% 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레퍼럴 아이디도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메일 번호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코드 전송 받아가지고 이메일 코드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요,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영어 대문자, 영어 소문자, 특수기호, 숫자 이렇게 모두 들어간 것으로 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밀번호가 인정이 됩니다. 자, 계정 생성이 간단하게 완료가 됐습니다. 자, KYC 인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바일에서 바이낸스를 설치를 합니다. 자, 바이낸스를 설치를 해주고요. 자, 최초 설치를 하게 되면 KYC 인증을 받으라고 뜨는데요. 국가는 뭐 대한민국으로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문 이름을 넣어주면 되는데 여권 이름으로 넣어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생년월일을 주민등록증상의 생년월일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문 주소를 넣어주면 됩니다. 영문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한글로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편번호도 넣어주고요. 그리고 사는 지역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KYC 인증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그리고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걸 하나를 선택을 해주고요. 진행하면 되는데 저는 운전면허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에 따라 주고요. 허용 누르고 신분증 앞면과 뒷면을 안내에 따라 주고 한번 뒤집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증이 완료가 되고요. 컨티뉴를 누르게 되면 이제 셀카 인증이 있는데요. 자, 셀카는 안내에 따라 가지고요. 예, 그림 보이시죠? 그림에 고개 끄덕이라고 하죠. Good. Open your mouth. 자, 입을 뻑뻑 Good. 하랍니다. Blink your 해주고요. eyes. 자, 눈을 깜빡이랍니다. 깜빡여주고요. 그러면 셀카 인증이 완료가 됩니다. 자, 셀카 인증이 끝나고 나면 이제 구글 OTP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자,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 OTP를 검색을 해가지고 먼저 다운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를 체크를 하시고 구글 OTP에서 설정 키를 가지고 키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글 OTP에서 코드 번호가 생성이 될 건데요. 그 코드 번호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다시 뒤로 가기를 해보면요. 아까 전에는 오프였는데 지금 온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핸드폰 인증을 해주면 됩니다. 구글 OTP가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구글 OTP를 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코드 번호를 넣어주고요. 핸드폰 번호를 넣고 인증을 받으면 완료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최초로 넘어가서 한번 접속을 해보면 방금 생성한 여러분들의 비밀번호를 넣고요. 접속 비밀번호를 넣고
자, 그러면 이제 구글 OTP를 넣으라고 뜨거든요. 항상 접속할 때마다 구글 OTP를 확인을 하고 넣어줘야 됩니다. 접속 유지 관련해 가지고는요, 저는 노로 했는데 yes로 하면 됩니다. 저는 이걸 테스트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 노로 한 거고요. yes로 하면 자,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자, 업비트 거래소에서요, 리플을 10만 원어치 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을 검색을 해가지고요. 자, 리플을 10만 원을 사가지고 이거를 자 10만 원어치를 삽니다. 10만 원을 사가지고 바이낸스 거래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만 원을 가지고 주문을 했고요. 10만 원을 바이낸스 거래소로 보낼 건데 바이낸스 거래소에 자 바이낸스 주소의 입금 주소를 확인 리플의 입금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자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자 이 스팟을 가지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리플을 검색합니다. XRP를 가지고 넣어주고요. 자, 리플이 보이는데 여기서 디파지트 보이시죠? 마우스 커서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요. 자, 1번 있고 1번 리플이고 네트워크도 XRP로 똑같이 해주고요. 5분 안에 전송이 된다고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OK 해가지고 주소를 보여달라고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바이낸스로의 입금 주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소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메모에 태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입출금을 누르게 되면 방금 우리가 리플을 10만 원어치를 샀는데요. 방금 산 리플이 여기 보입니다. 리플이 보이고요. 여기 입출금 버튼을 가지고 클릭을 하게 되면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주의사항을 확인을 눌러주시면 입금 주소가 있고 출금 신청이 있습니다. 우리는 업비트에서 출금을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반대로 이제 바이낸스에서 받을 때는 이제 입금 주소고요. 우리는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보낼 거기 때문에 출금 신청을 클릭을 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수량은 최대로 하고요. 확인을 누릅니다. 자, 네트워크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을 누르고요. 자, 여기서 받는 사람 주소하고 이제 태그가 필요한데요. 받는 사람 주소는 다시 우리가 이제 바이낸스에서 우리가 확인한 주소가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소를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요. 주소를 복사를 해가지고 받는 사람 주소에다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쪽에 메모 태그도 복사를 해가지고요. 태그도 여기다 넣습니다. 자, 그리고 동의합니다. 체크를 누르고요. 자, 출금 신청을 누릅니다. 그러면 주의사항이 나오는데요. 아니요 누르고요. 자, 2채널 인증하기가 있습니다. 2채널 인증하기를 누르게 되면 네이버 인증이나 카카오 인증이나 원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증을 받으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페이 인증을 쓰고 있어가지고요. 카카오페이 인증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인증 선택 창이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이 창을 이 3분 안에 이거 닫으면 안 됩니다. 이거 닫지 않고 여러분들이 카카오페이로 가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카카오페이로 인증을 합니다. 자, 인증을 하게 되면요. 출금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출금 신청 중이라 나오는데 이거 5분 안에 전송이 되는데요. 다시 바이낸스 거래소로 넘어가지고요.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이쪽에 보시면 사람 옆에 보시면 자, 이걸 가지고 클릭을 해가지고요. 클릭을 하면 XRP라고 검색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출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여기 들어올 겁니다. 업비트 거래소에서 리플을 구매를 해서 바이낸스 거래소로 전송을 했는데요. 전송이 잘 되었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새로 고침을 누릅니다. 새로 고침을 하면 보시면요. 이렇게 리플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 트레이드를 가지고 클릭을 합니다. 트레이드를 클릭을 하면 이제 리플의 이제 현물을 팔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선물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리플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USDT로 전환할 겁니다. 자, 리플을 팔겠습니다. 이 수량을 100%를 해가지고요. 최대치로 올려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리플로 그냥 아무 가격으로 이렇게 팔겠습니다. 자, 전부 다 팔렸습니다. 지금 현재요. 팔렸고,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플을 가지고 팔았기 때문에 USDT로 지금 현재 이동이 됐고요. 자, USDT가 생성이 됐는데 이 USDT를 지금 이거는 이제 현물 매매를 할 수 있는 USDT고요. 우리는 이제 퓨처로 바꿀 건데요. 이 트랜스퍼 보이시죠? 트랜스퍼를 클릭을 합니다. 트랜스퍼로 클릭을 하면 파이에덴 스팟이 나오는데요. 자, 이거 여기가 있고, 요거를 밑에 하단에 보시면요. 요거를 지금 현물 계정에 있는 걸 가지고, 현물에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어디로 전환할 것인가? 우리는 USDT and Futures 요걸로 요거를 클릭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맥스로 눌러가지고요. 자, 전체를 눌러가지고 컨펌을 누릅니다. 누르게 되면 자, 이제 여기 퓨처를 누르게 되면요. 자, 이쪽으로 지금 현재 다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그죠? 없고. 자, 여기에 있는 자, USDT가 자, 이쪽으로 다 이동을 했고. 자, 이렇게 되면요. 자, 이동이 됐는데 74죠. 74 USD가 지금 이제 이동이 됐고요. 자, 이제는 다 이동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선물 매매를 하면 되는데 선물 매매를 할 때는 이 상단 메뉴에서 여기 퓨처 보이시죠? 퓨처에 USDT and Futures를 가지고 클릭을 합니다. 요걸 클릭을 하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동한 거요. 이동한 게 여기 지금 현재 USDT가 여기 이동이 됐고요. 이 화면을 보시면 주식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주 익숙한 화면이죠. 그죠? 뭐 차트 있고, 그죠? 호가창 있고, 그 다음에 주문창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데, 처음 이제 이걸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주식으로 치면 이런 거 이제 퀵 트레이딩인데요. 신속하게 주문을 넣을 수 있는 신속 주문창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매매하다 보면 이게 좀 거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끄는 방법은요. 톱니바퀴 보이시죠?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퀵 트레이딩이 이렇게 켜져 있거든요. 자, 요거를 꺼주면 아까 전에 보이는 퀵 트레이딩이 롱하고 숏하고 칠 수 있는 그 창이 없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 화면에 보이는 화면에서 내가 필요 없는 거는 끄고 필요한 거는 켜고 해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톱니바퀴를 통해 가지고 잡아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크로스라고 보이시죠? 자, 이걸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주식 매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개념이 없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격리 모드고요. 자, 요거는 이제 지금 클릭한 거는 교차 모드입니다. 격리하고 교차의 차이는요, 격리는 이 포지션 증거금을 이거는 고정값으로 갖는 거고요. 교차 같은 경우는요. 내 선물 거래 계정에 있는 모든 잔액이 포지션에 대한 증거금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 선물 매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사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매수하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냥 뻥원이 돼버리는 청산이 당해버릴 수 있는 그런 계좌가 영원히 돼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는데요. 그걸 알고 매매를 하는 거죠. 이 매매 자체가요. 그게 아니고 나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고 하면 격리로 해가지고 하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크로스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자,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 옆에는 이제 배율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레버리지를 내가 한 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25배까지 이렇게 당겨가지고, 125, 이렇게 안 당겨지면 직접 숫자로 125로 쳐주면 됩니다. 125 좀 쳐볼게요. 125 치게 되면 최대치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단돈 10만 원으로 비트코인을 1250만 원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신규로 처음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125배 사용을 못 합니다. 한 달 정도는 레버리지 20배 정도까지만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막혀 있을 겁니다. 한 달 정도는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나면 125배로 풀린다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배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 10배 정도 놓고 씁니다. 10배에서 5배에서 20배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리미트, 마켓, 스탑 리미트가 있는데 이 리미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치면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거의 가격이 생기죠. 이렇게 클릭하면 가격이 생깁니다. 지정가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마켓 같은 경우는 수량만 지정을 해가지고 시장가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USDT로 돼 있잖아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BTC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BTC로 되어 있으면 이 비트코인의 수량으로 여러분들이 가격을 계산해야 되는데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US 클릭을 해가지고 USDT로 바꿔두면 여러분들이 수량을 내가 뭐 200 USDT를 한다, 1000 USDT를 한다, 10,000 USDT를 한다.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분들이 수량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거래를 할 때 그냥 이렇게 프로테지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직접 내가 수량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00개를 한다고 하면 수량을 직접 쳐도 됩니다. 뭐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롱 같으면 그죠? 뭐 여러분들 뭐 포지션 위로 올라가면 근데 롱 잡아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수익 나는 거고 이 숏 같은 숏 포지션 잡게 되면 하락하면 그죠?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일단은 포지션을 잡는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이제 정리해야 될 때는요. 롱 잡으면 숏으로 정리하면 되고 숏 잡으면 롱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한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매수를 할 때는 리듀스 올리를 꺼주고요. 포지션을 정리할 때는 리듀스 올리를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리듀스 올리를 가지고 켜는 이유는 뭐냐면요. 리듀스 올리 같은 경우는 내 포지션이 줄어들게만 하는 거예요. 리듀스 올리를 켜놓으면 내 포지션이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1000개를 예를 들어서 롱을 잡았는데 리듀스 올리를 켜지 않고 내가 이제 숏으로 이제 팔면 되잖아요. 롱 잡은 거가 청산할 때. 그런데 내가 만약 리듀스 올리를 가지고 체크를 해지해가지고 실수로 1000이 아니라 10,000을 가지고 해버리면 내가 롱 잡았다가 10,000개를 해버리면 이제 1000개를 롱을 잡았다고 하면 9,000개가 숏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걸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리듀스 올리 요것만 체크를 해놓고 포지션을 정리하면 수량을 뭐 아무렇게 넣더라도 10만 개를 넣든 100만 개를 넣든 이거는 내 포지션이 줄어들게만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정리를 할 때는 꼭 리듀스 올리를 가지고 체크를 하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거 끄고 켜고가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내 실수를 방지해 주는 거기 때문에 롱이나 숏이나 포지션 잡을 때는 리듀스 올리 끄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지션 정리할 때는 요거 켜놓고 내가 롱을 잡았으면 숏을 하면 되고 숏을 잡았으면 롱을 하면 되고 간단한 거죠. 그죠? 뭐 특별하게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굳이 설명 안 드려도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제 그 청산 가격이 여러분들이 진입하면 나와요. 그 청산 가격만 잘 체크를 하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뭐 차트 같은 경우에요. 지금 이제 트레이딩 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접속하면 이제 오리지널로 되어 있을 건데 이 트레이딩 뷰로 체크를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이동 평균선 같은 게 끄고 싶으면 이렇게 꺼버리면 되고요. 지표를 가지고 추가를 하는 거. 나는 예를 들어서 RSI를 추가를 하고 싶다 하면 RSI를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해가지고 지표를 추가를 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선, 예, 만약에 내 포지션을 가지고 내 포지션에 대한 체크를 가지고 선을 가지고 표시를 하고 싶으면 선을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마우스 컷을 여기 갖다 댔습니다. 갖다 대니까 이제 검색 창이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심볼을 가지고 나는 예를 들어서 리플을 가지고 XRP 리플을 가지고 XRP USDT로 해가지고 나는 뭐 리플을 매매를 하고 싶다가 뭐 리플로 넘어가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나는 다시 뭐 비트코인을 처음에는 그냥 비트코인만 해도 저 시드가 복사가 됩니다. 잘만 여러분들이 청산만 안 당하고요. 딱 수익 내고 나오고 하면 이게 완전히 공굴리기거든요. 계좌가 계속 저 복리로 해가지고 늘어나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그냥 비트코인을 위주로 해가지고 매매를 하시고요. 다른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비트코인보다는 최소한 2배, 3배, 많게는 5배 이상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도 변동성이 큰데다가 알트코인들과 조그만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잘못 건들게 되면 여러분들의 시드가 한 방에 이렇게 청산당해버리는 그런데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좀 한두 번 좀 해보면 금방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해야주고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